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초향정 미수곡주 술발효장에서 술 항아리를 관리하다 나왔기 때문에 복장이 좀 이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 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일주일 전에 그 동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그게 보면은 미수곡주 술 항아리에 당화 과정과 효모 증식 과정에 대해서 동영상을 촬영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볼만합니다. 앞에는 그 당화 과정인데 당화 과정에는 꼭 봄빗소리처럼 잔잔한 빗소리가 내리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미로 갈수록 효모 증식 과정에서는 폭발적으로 부글부글 기포가 생기면서 한여름 장맛빛 소리가 납니다. 사실 놀라울 정도로 어떻게 술 발효 과정에서 이런 효과음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참 괜찮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고요. 거기에 제가 그 멘트를 남겨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전통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는 대중적인 술과 가양주와 비슷하게 가양주를 고집하면서 빚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빚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를 저는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차이를 둡니다. 대중적이고 보편화된 술, 일반적으로 가성비 있는 술, 대형 공장에서 만드는 술 자체는 재료는 비슷합니다. 뭐 전분질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발효원인 누룩도 일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효소제가 특히 많이 들어가고 효모까지 추가되고 첨가물로서는 아스파탐이라든지 조제료, 기타, 감미료, 그 다음에 산도 조절제 등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온전히 전분질과 정제수와 전통 누룩과 빚는 이 방법에 있어서는 엄격한 구분을 지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충 설명으로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당화와 발효를 담당하는 발효원 그러니까 누룩에 대해서 발효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저는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짓습니다. 첫 번째가 당화제, 당화제. 당화제는 말 그대로 효소가 담당을 하죠. 효소가 담당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발효. 이것은 당연히 효모가 담당을 할 것이고 세 번째는 당화와 플러스 발효다. 이것은 당연히 당화는 효소고 발효는 효모다. 이게 만약에 하나의 발효원에 대해서 개별적인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제가 옛날에 술 발효 강의 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 거기서도 분류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 당화제라고 표현하는 부분을 한문을 표기하면은 이 누룩곡 이렇게 표기를 하고 효모는 아들 자자를 쓰더라. 자, 당화제는 누룩곡자를 쓰고 발효원이 효모는 아들 자자를 쓰더라. 그러면은 전통 누룩은 어떻게 쓰느냐? 이것은 이렇게 쓰더라. 같은 누룩국자입니다. 누룩국자인데 왜 이 누룩국과 이 누룩국이 같은 누룩국인데 차이가 있느냐? 물론 이 부분은 동양에서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나라별로 약간
쓰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참 어느 분인가 잘 분류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이 누룩국은 당화제, 뭐 당화제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계량누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조효소제, 정제효소제, 그 다음에 뭐 입국 등이 있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 계량누룩이라는 건 뭐냐면은 방식은 비슷합니다. 누룩 틀에 의해서 누룩도 뒤지고 띄우는 것도 똑같은데 이 자체는 멸균 찌거나 증자를 해서 멸균된 상태에서 효소, 그러니까 술 발효에 필요한 당화에 필요한 효소를 접종을 해서 생산하는 것이 계량누룩이고, 조효소제 마찬가지로 배지, 우리가 흔히 버섯 배지라든지 일반 그 배지를 만들 때는 완전 멸균을 해서 필요한 종균만 접종을 합니다. 조효소제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고, 정제효소제는 뭐 액체라든지 고체 형체의 그 어떠한 소위 말하면은 멸균된 상태에다가 균을 접종을 해서 다시 한번 정제를 해서 고순도의 당화를 시킬 수 있는 효소를 만드는 것이고, 입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흑틴누룩 내지는 코우지, 일본 누룩 이렇게 표현하는데, 입국은 대형화된 공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당화제입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이 계량누룩 같은 경우는 여가가 뭐냐면 SP로 표현하는데, 전분 1g에 대해서 효소 1g이 당화, 즉 포도당을 만들 수 있는 힘의 세기를 표현한 겁니다. 계량누룩은 보통 1200입니다. 조효소제도 마찬가지로 1200 정도 되고, 정제효소제는 15,000에서 요즘에 10만까지 나온답니다. 여가가 이렇게 높습니다. 자, 입국이라는 것은 보통 60 정도가 나옵니다. 60. 자, 전통누룩의 여가는 300입니다. SP가 300이죠. 자,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이 계량누룩, 조효소제, 정제효소, 입국 등은 결과적으로 멸균된 상태입니다. 멸균된 상태에다가 당화에 필요한 효소를 접종해서 분리 배양해낸 게 당화제고, 그 다음에 발효를 담당하는 효모는 아들 자자로 표기된다 했죠. 효모는 무엇이냐? 그대로 술 발효입니다. 알코올 발효. 이렇다 보니 당화 발효제는 구분이 돼야 된다. 이 당화제 같은 경우는 고기 발효, 그 다음에 발효제 같은 경우는 현기 발효.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기가 따갑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당화와 발효는 호기 발효이면서 발효는 현기 발효다. 요게 제가 당화와 발효를 구분 짓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당화와 발효, 곡자. 저는 이제 그 초양정의 미수 곡주도 사실은 이 누룩국을 씁니다. 그런데 처음에 국세청이라든지 관계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왜 같은 누룩국인데 곡자로 표현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곡을 설명을 했습니다. 과거에 저희 할머니가 술을 빚을 때, 야, 곡자 가져와라 그러면은 당연히 저는 누룩을 갖다 드렸고,
그다음 손님이 오셨을 때는 곡차 한 잔 드세요, 곡주 한 잔 드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쓰였던 곡이 이 누룩곡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고문안에 보더라도 뭐 국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대부분이 곡차, 곡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마다 표기법은 틀리지만은 우리 전통 누룩에서는 술씨가 있는 누룩이 곡자로 표현을 하더라, 표기를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전통 누룩은 요것은 멸균이지만은 전통 누룩은 멸균되지 않은 생제를 사용합니다. 생제. 자, 이렇게 봤을 때 당화제, 발효제, 당화, 발효제. 우리 전통 누룩은 당화, 발효제다. 자, 당화제는 멸균된 상태에서 당화에 필요한 효소를 접종 분리 배양시킨 거고 발효는 알코올 발효를 담당하는 것이고 자, 우리 전통 누룩은 당화와 발효를 같이 있는 당화 발효제다. 저는 이렇게 표기하면서 이 생제 여기는 모든 원료가 멸균된 상태를 쓰지만 여기는 생제, 자연적인 생제. 그 다음에 생제를 쓰면서 필요한 종균을 접종시키는 게 아니고 자연에 산재돼 있고 내재돼 있는 균이 누룩 발효에 이용이 되면서 술 맛 자체도 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보통 그 당화제를 사용해서 술 발효를 하는 경우에 이때 술 맛은 평이하고 슴슴한 맛이라고 저는 표기를 하고요. 전통 누룩을 가지고 당화 발효를 일으키는 것을 저는 상당히 복잡하고 미묘하고 깊은 술 맛이 난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당화와 발효는 엄격하게 구분해야 되고 구분하는 자체는 뭐냐면은 병행복합 발효가 아니라 단행복합 발효에 가깝다는 것을 에둘러서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통 누룩은 당화제와 발효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를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요 누룩에 발효원, 발효제로 표기되는 이 누룩을 다음 달, 그러니까 6월부터는 제가 누룩 발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같이 말씀을 드리고 공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족한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